네, 이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DNA, 즉 디옥시리보스 헥산의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DNA는 크게 중간에 오각형 고리로 되어 있는, 근데 이게 당으로 보는 거죠.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로 이루어진 5탄당을 우리가 리보스라고 하는데 이름이 리보스예요. 근데 그 당을 중심으로 1번 탄소의 염기성을 나타내는 염기성 고리인 고리 화합물을 우리가 염기고리를 하는데 그 애가 붙어 있고 그 물질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5번 마지막 끝에 5번 5탄당의 탄소 5번째 탄소에 인산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산 그리고 5탄당인 당 그리고 염기성을 나타내는 이 염기 부분이 이렇게 쭉 이어진 것을 우리가 DNA,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근데 얘의 5탄당의 이름이 정확하게 얘기해보면 2번 탄소에 산소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2번 탄소에 얘처럼 3번 탄소처럼 OH라는 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O가 빠진 거라고 해서 2번 탄소에 디옥시 산소가 빠진 리보스 5탄당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염기성을 나타내는 이 염기는 우리가 이름을 오각형과 육각형 고리가 있고 이러한 물질을 우리가 아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염기는 4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종류의 아덴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아까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서 아까 당을 리보스라고 했는데 디옥시리보스입니다. 정확하게. 헥산에 들어있는 DNA에 들어있는 그 5탄당은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5탄당을 우리가 리보스라 하거든요. 근데 그 5탄당 중에서 그 리보스라고 하는 것은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를 5탄당이라 하는데 그 중에서 2번 탄소에 원래는 OH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O가 빠진 이 5탄당을 2번 탄소에 산소가 빠진 거라고 해서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DNA를 하는 거죠. 디옥시리보스 헥산이니까. 그래서 큰 부분이 인산, 당은 5탄당이죠. 그리고 염기. 이것이 DNA, 디옥시리보스 헥산의 단위체. 이것을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5탄당은 두 번째 탄소에 탄소가 빠진 디옥시리보스를 하고 염기는 4종류가 아까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 하나가 아데닌, 그 다음에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이 쭉 있는 것입니다. 4종류가. 그럼 DNA 구조 특징을 한번 보면 DNA 두 가닥이 상보적인 염기, 그러니까 아까 염기가 4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티민 이렇게 4종류가 있는데 그 4종류의 염기가 서로 상보적으로 구아닌이면 뭐가 그 다음에 아데닌이면 뭐가 이게 서로 딱딱 짝이 지어져 있는 그러한 상보적인 염기를 갖는 대칭적인 이중나선 구조입니다. 생물 시간에 배웠겠지만 이러한 DNA 역할은 생명체 속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 복제,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화학원 수능에서는 주로 DNA 이중나선 구조를 묻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수소결합에 대해서 묻는데 아까 염기는 수소결합을 사실은 이중결합 그 DNA의 이중나선 구조에서는 수소결합이 존재하는데 그 수소결합은 바로 이 염기들 4종류의 염기들이 서로 짝을 지어서 수소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짝을 지어진 수소결합에 의해서 이중나선 구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데닌은 티민과 이렇게 수소결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이렇게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기서열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아데닌은 티민과 또 티민은 아데닌과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이렇게 계속 이러한
짝을 짓는 수소결합에 의해서 짝을 짓는 염기들이 염기 서열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염기 서열에 바로 유전 정보가 저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아데닌은 수소결합이 바로 아데닌 같은 경우에 티민과 이루고 있고요.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수소결합을 이루고 있는데 나중에 이걸 몇 개 수소결합이 몇 개 형성되는지 나중에 구체적으로 볼 것입니다. 근데 아데닌은 티민과 2개의 수소결합을 이루고 있고요.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3개의 더 많은 3개의 수소결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DNA 염기들은 서로 수소결합을 형성하여 염기쌍을 이루고 있다가 세포 분열 시 두 가닥이 풀리게 되고 새로운 가닥은 풀어진 가닥에 다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복제가 되어서 다시 새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만들어진 것들이 새로운 또 수소결합을 이루게 되면서 DNA 정보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 복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수소결합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DNA 염기 서열들은 서로 수소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수소결합이 뭔지 보도록 합시다. 수소결합은 사실 DNA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소결합은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 플로르, 산소, 질소에 바로 수소가 결합되어 있으면 그 물질들이 또 다른 물질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크게 인력이 작용하는 것이 바로 수소결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기음성도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서로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을 누가 더 세게 잡아당기느냐가 바로 전기음성도였어요. 근데 그 전기음성도 중에 4.0으로 가장 큰 원소가 바로 플루오린이었죠. 그 플루오린 옆에 있는 플루오린 중심으로 갈수록 그 주변의 그 원소들이 전기음성도가 컸습니다. 근데 플루오린은 9번이었죠. 플루오린 같은 경우 원자 번호가 9번이었고 산소는 8번, 7번인 질소 이러한 애들이 바로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는 그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세게 잡아당기는 능력이 큰 애들이 전자를 쉽게 잃어버리는 공유하고 있는 전자를 쉽게 잃어버리는 그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능력이 약한 애가 바로 수소였죠. 그 수소와 함께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으면 이러한 플로린, 산소, 질소가 수소와 함께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다가 상대적으로 그 전자쌍을 더 자기 쪽으로 잘 끌어당기다 보니까 수소는 전자를 사실은 상대적으로 잃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 해서 부분 전하가 확 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부분은 부분 전하가 전자쌍을 뺏겼기 때문에 플러스 부분 전하. 플로린이나 산소, 질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쌍을 확 땡겨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분 전하를 띠게 되고 그럼으로 해서 또 다른 분자와 함께 이렇게 더 강한 부분 전하를 띠므로 해서 인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게 되면서 수소결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보면 수소결합을 하지 않는 비슷한 분자량 수소결합을 하지 않는 비슷한 원자량을 가지는 화합물보다 강한 인력이 작용하게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물은 수소결합을 강하게 하고 있고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수소와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부분 전하를 띠지 않아요. 그래서 비슷한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 물과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 같은 게 차이가 큽니다. 물은 강한 수소결합을 함으로 해서 분자 간 인력이 강하고 메테인은 분자 간 인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수소결합을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하죠. 그래서 분자량이 비슷한 물과 메테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은 메테인에 비해서 끓는 점이 되게 높죠. 수소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메테인은 수소결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자 간 인력이 약해서 끓는 점이 그다지 높지 않는 겁니다. 이와 같은 수소결합이 바로 DNA에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데닌은 티민과 사이토신은 구아닌과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아데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자 끝에
질소가 수소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죠. 티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질소에 수소가 이렇게 바로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질소와 수소의 이 공유 전자쌍은 주로 질소에 있게 됨으로써 당겨짐으로 함으로써 질소는 부분 음전화, 수소는 상대적으로 부분 양을 띠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원리로 이 아데닌에서도 질소와 수소가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는데 주로 질소에 당겨짐으로 해서 수소는 부분 부분 양, 질소는 부분 양을 띠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분자가 서로 가깝게 있게 되면 부분 양을 띠는 수소에 의해서 산소는 이 애를 더 잘 끌어당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정정이제 인력이 작용해서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 양을 띠게 됨으로 해서 수소에 여기 질소가 가까이 오게 되면 부분 유발되어서 플러스 양과 플러스 음을 띠게 되면서 서로 강하게 정적이적 인력이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의해서 티빈과 아데닌은 두 개의 수소 결합이 형성되고 사이토신은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질소와 수소, 마찬가지로 구아닌의 질소와 수소에 의해서 유발된 수소 결합에 의해서 총 3개의 수소 결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의 입체 구조가 있는데요. 당은 이렇게 5탄당이라 했죠. DNA에 있는 당은 5탄당이고 이 당에 있는 이 탄소가 사실은 여기 수소가 있게 되는 거죠. 정사면체 중심에 있게 되고 그럼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DNA에서 당은 이렇게 입체 구조를 가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 옆에 연결되어 있는 염기들은 이렇게 고리 안에 이중결합들이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박음질처럼 뚝뚝뚝 박아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평하게 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당은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옆에 연결되어 있는 염기들은 이렇게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염기쌍의 평면 구조를 정리해보면 염기쌍은 4종류가 있는데 그 염기들이 두 종류끼리 서로 쌍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데닌은 티민과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고 이름을 염기쌍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4종류의 염기들의 짝의 AT 같은 경우에는 수소결합이 2개, GC 사이에는 3개의 수소결합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본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벽에 선생님이 새벽 4시에 이것을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잠이 덜 깨서 횡설수설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를 해주세요. 네, 수업 시간에 봅시다.